자연이 키운 야생꿀. 산삼만큼 귀한 목청을 찾아 나서다. 아찔한 낙석의 공포. 낙석! 위험을 무릅쓴 험난한 산행.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아직은 이런 암벽에서는 진짜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다고. 최고의 꿀을 찾기 위한 끝없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봤나봐. 마침내 자연에서 얻은 보약, 신비의 천연 꿀이 그 모습을 드러내다. 그 숨가쁜 여정이 시작된다. 늦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른 이맘때 묵직한 배낭을 메고 깊은 오지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일반 약초 채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장비가 많다. 무슨 작업 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요? 목청이요. 목창. 예, 예. 지금 이 목창 채취하는 철인가요, 지금이?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이 벌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꿀도 다 모아놨고 또 지금이 숙성 가장 잘 돼 있을 타임이라 지금 가서 채취를 합니다. 요즘 시기에. 거기에 그거 들어갔는데 내가 조그만 거 준 거 있잖아. 첩첩산중까지 이 커다란 통도 함께 간다. 꿀 채취하면은 이제 더 먹을라. 밧줄과 지렛대, 안전띠 같은 준비물만 수십 가지다. 늘 만반의 준비를 해가지만 빈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상 부분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높아요. 오전 8시, 자욱한 안개가 산의 위용마저 가려버렸다. 이제부턴 30kg을 짊어지고 간다. 완전 군장을 해서 짙은 안개가 끼면 산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다. 안개가 끼면은 찾기 힘들잖아요. 네. 이제 조금 있으면 산에 이제 올라가면 안개가 거칠 거니까 그 전에 미리 있을 만한 자리까지 미리 올라가 있어야죠.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곳. 그곳에 가야 산삼보다 더 보기 힘들다는 자연산 목청을 만날 수 있다. 꿀을 따는 이들에겐 등산화보다 장화가 더 편리하다. 뱀을 만나도 더 안전하고 수시로 벗고 신으면서 흙을 덜기에도 좋다. 자연산 목청은 평생에 한 번 보기도 힘들 만큼 귀하다. 찾을 때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해요? 주로 이제 남쪽 방향으로요. 벌들이 겨울에도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저들이 찾거든요. 인적이 드문 것을 찾아 앞만 보고 걸어온 지 1시간. 등산로가 아닌 길은 보행길과도 같다. 벌이 사는 곳은 명당 자리라고 불린다. 그만큼 벌은 온도와 습도가 살기 적합한 곳에만 집을 짓는다. 벌 찾을 때는 한여름 산행같이 땀이 비 오듯이 쏟고 볕이 잘 드는 데만 찾아다니려니까 땀이 비 오듯이 합니다.
쌀쌀한 바람에도 온몸에서 열이 난다. 벌을 쫓으려면 목청꾼도 사계절 햇빛을 늘 이고 다녀야 한다. 그리고 땀이 식고 나면 그때부터는 몸속 깊이 한기가 느껴진다. 자연산 산느타리. 곳곳에 보이는 버섯은 목청을 찾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불로초라 불리는 영지버섯도 보인다. 운지버섯입니다. 운지버섯. 구름을 닮아 구름버섯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나 이들에겐 달갑지만은 않다. 이 버섯은 습한 데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습한 데를 못 벗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버섯이 없는 데를 넘어가야죠. 이게 이 반갑기는 해도 한편으로는 안 반가운 애들. 심심산중 800m 고지를 향해 2시간여 갈 길을 재촉한다. 끝이 보이지 않는 허허 벌판과도 같은 산을 누비다 보면 몸은 어느새 천근만근이 된다. 이게 상처가지. 우연히 마주친 산의 보물이다.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디며 수십 년 자생한 야생 도라지. 이 정도면 좋기 15년은 됐을 법하다. 돌아 있는 곳하고 비슷해요. 뭐 지금 환경이요? 네. 자석의 환경이. 도라지가 있으면 좀 기대를 좀 걸어봐도 되겠네요. 아 그럼요. 네. 아이고 무겁다. 선배님은 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예. 끝까지 내려가요. 쭉 밑으로 해서 끝까지 내려가시고. 부모는 전화를 주시고. 양지 식물인 도라지가 있다는 건 벌이 있을 가능성도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게다가 시야가 확 트인 곳이라 벌이 꿀을 실어 나르기에도 안성맞춤이다. 이게 지금 오동나무인데 이렇게 보면 저렇게 이제 구멍이 뚫린 데 있죠. 어디요? 네. 이렇게 뚫린 데다가 지금 이제 도둑벌들이 벌집을 많이 지어요. 그런데 여기 나무 안은 벌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따뜻한 데다 어둡고 꿀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서 목청꾼은 속이 비어있는 고목이나 죽은 나무를 찾아다닌다. 속이 벼 있으면은 소리가 틀려요. 속이 꽉 차 있으면은 탁한 소리가 나고, 속이 벼 있으면은 좀 그 북소리 비슷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 군역이 있는 거는 이제 벌이 많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쳐보고 다녀요. 아름드리 고목이 즐비한 곳은 야생 꿀벌이 둥지를 틀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과연 천운을 기대해봐도 될까?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기운이 느껴진다던 이들의 예감은 과연 틀리지 않았다. 여기 목청이 있어요. 만나기 힘들다는 귀한 야생 꿀. 과연 목청이 맞을까? 어디에요?
이 목청이에요? 네. 저 위에 있는 거요? 예, 저 나무에 여기 덜난 거래요. 고목이나 죽은 나무 안에 벌들이 모아놓은 꿀을 목청이라고 부른다. 오로지 자연이 키운 야생 꿀이다. 지금 뭐 말이 안 나옵니다. 눈앞에 두고도 믿기지가 않는다. 진짜 보이네. 보기까지 과정이 너무 고난의 행군이라 봤을 때는 노또 복권이죠. 저게 이제 뭐 보통 뭐 3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건데 지금 강경이 불행합니다. 소리 지르면 또 저게 또 날아갈까 뭐 할까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렇진 않지만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순간이다. 근데 이들보다 먼저 도착한 이들이 있다. 장수말벌이 붙었다고.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다. 부종벌한테는 최고의 정적이 장수말벌이죠. 여러 마리가 와서 공격을 하면 저거 보통 한 4-5시간 정도만 공격을 해도 벌집 하나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죠. 목청꾼에게도 최고의 천적은 장수 말벌이다. 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설 순 없다. 산에 여기도 지금 단발한 게 많거든요. 이런 거 주워다가 사다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곳저곳 산주가 속과 배기를 해놓은 나무가 눈에 띈다. 목청은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채취 작업은 더욱 험난하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도 쉬이 허락하지 않는다. 다 높은 곳에 달려 있나 봐요. 목청을 또 좋아하는 게 너구리나 오소리들도 목청을 좋아해요. 꿀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 않을 정도의 높이. 예? 많아요, 많아. 배낭 가득 짊어지고 온 작업 도구도 셀 수 없이 많다. 굉장히 정교해야 되나 봐요, 작업이. 거의 외과 수술하는 것 같아요. 예, 보면. 그렇죠. 같아요. 야. 왜냐하면 그 안에다 얘들이 집을 정교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정교하게 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목청 채취를 하다 보니 사다리 만들기엔 달인이 됐다. 만들긴 번거롭지만 귀한 목청에 비하면 이만한 수고는 오히려 이들에게 즐거움이다. 나무 위에서도 또 몇 시간을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사다리는 로프보다 훨씬 안정감을 준다. 구멍을 뚫어서 톱질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요? 그래 아무래도 그 나무가 덜 상하고 그 톱이 또 들어갈 수 있어요. 나무의 구멍은 대략 5cm 정도. 이 상태로는 목청을 꺼낼 수 없다. 최소한 손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 그래서 산주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 고목은 톱질도 고난이도다. 단 10cm를 베는데도 1시간이 부족할 정도다. 여시는 거예요, 이제? 이제 톱질 다 했으니까 열어야죠. 이럴 때가 제일 기대되시겠어요. 예, 기대되는데 발견하기도 힘들고 채취하긴 더 까다로운 목청. 드디어 오랜 빗장이 열리는 순간이다.
아무도 몰래 켜켜이 쌓인 세월의 무게. 수년에 걸쳐 농축된 야생꿀, 자연산 목청이다. 그런데 귀한 목청을 앞에 두고 만감이 교차한다. 많이 뜯어 먹었잖아요. 장수말벌들이. 우려했던 대로 한 발 늦은 것이다. 벌들은 거의 전멸을 한 거예요 지금? 예, 딴 데로 다 이사 갔죠. 이제 죽구 이사 가고, 이제 장수말벌한테 덤비다가 정 안 되면 도망가요.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인 셈이다. 벌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며칠이면 이게 다 꿀 들어있고 했던 건데 어쩔 수 없죠. 자연의 이친 거. 아까워. 초토화된 벌집을 보니 착잡한 마음이 배가 된다. 조금 나오네. 우리 거 한잔. 이들의 수고를 위로하듯 아직 멀쩡한 벌집이 조금은 남아있다. 이마저도 다행이지만 좀 더 일찍 찾지 못한 회한이 밀려온다. 너무 안 나왔어. 한 3kg, 4kg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원래 처음에 딱 봤을 때 예상하시기에는 한 얼마나 들어있었을 것 같았어요? 저거 다 쳤으면은 15kg, 한 20kg 정도는 기대를 했는데 나무 굵기나 모든 걸 봐서 근데 아주 실망이 큽니다. 어떻게 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자연이 주시는 이것도 선물인데 고맙게 받아야죠. 자연은 그래서 자연인 것이다. 야, 복구하시오. 예. 아이고. 수확이 어떻든 간에 목청꾼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 나무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다. 흙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예. 뭐 흙을 바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마르면은 여기서 살이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붓고 하면 이제 딱 붙어요. 나무도 새살이 돋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참아야 하듯 이들의 여정도 참고 또 기다려야 한다. 장수가 공격되는 거 보니까 요 어디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는 위쪽 뒤일 테니까 중간 뒤지고 제일 하발치 쪽 쫙 해서 한 2, 300m만 뒤져보자고요. 장수라도 야생 꿀벌을 위협하는 포식자 장수말벌의 독은 한 번만 쏘여도 생사를 오갈 만큼 치명적이다. 장수말벌 어떻게 찾아요? 장수말벌들은 땅 속에 집을 짓기 때문에 흙을 파서 밖으로 물어낸 흔적이 있어요. 이렇게 새 흙이 밖에 파져 있어요. 장수말벌은 입으로 모래를 옮길 만큼 힘이 세서 피신하기 좋은 땅 속에 집을 짓는 경우가 많다. 장수말벌을 상대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리만으로도 위협적이다. 독성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장수말벌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꿀벌에 550배 가까이 돼요. 꿀벌은 침을 쏘면 제 몸의 일부가 뽑혀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쏠 때도 신중하고 그래서 덜 위협적이다. 그러나 장수말벌은 다르다. 30분 좀 땅을 파고 들어가자 장수말벌의 은신처가 드러난다.
목청을 습격했던 장수 말벌의 집이다. 어이구, 여왕벌들. 못 나간 여왕벌들이 소서. 목청 그 천적이기 때문에 사람도 그렇고 뛰어져요. 목청만큼 감격스럽진 않아도 속은 후련하다. 이거 하려고 이제 시원하네. 그래도 잡았으니 뭐 저기 체험 냈으니까. 식사하러 갑시다. 오후 3시.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어야 주먹밥으로 허기를 달랜다. 김치 쫙 얹어갖고. 맛있겠네요. 예. 배부르고 편한 길을 고집했다면 목청꾼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매력이라보다도 나보통도 나타나니까 다 미친 사람들. 이 사람들. 이게 뭐에 휠이 딱 꽂히고 빠져들지 않으면 이 일 절대 못해. 그러니까 남 모르는 뭔가의 매력이 있어요, 여기. 뭔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딱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진짜 이 깊은 매력이 있어. 벌 잡는 사람들 특유의. 힘든 만큼 더 커지는 보람도 느껴본 이들만 안다. 시간이 정지한 듯 숨죽인 가을산. 고역과도 같은 산행은 8시간째 계속되고 있다. 길에서 어떤 벌을 만날지 모르고 또 어떤 길에 들어설지 모른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이다. 조심하세요. 이런 길을 얼마나 가야 돼요? 벌 볼 때까지. 온 몸이 녹초가 된 지 벌써 오래다. 아 여기 좀 물이 좀 있는데 흐르는 물이. 깊은 산속 차디찬 계곡물이다. 청정지역.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은 반가운 징조다. 가재예요? 예, 이게 가재인데 이제 물이 이제 그 깨끗한 일급수 같은데 이제 고을 같은 데에서 가재가 있는 데는 1년 내내 물이 안 마른다는 거예요. 아, 안 마르는 곳이니까 그 벌들이 서식하기에 적합한 거죠. 사람이 살지 않고 주변에 양봉장이 없는 곳. 이런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목청을 찾을 수 있다. 벌을 찾으려면 벌의 입장이 돼야만 한다. 이제 이렇게 계곡에 물을 찾았으니까 벌들이 좋아하는 꽃, 그러니까 밀원을 찾아야 그 주위에 또 벌이 있어요. 물 찾고 미론 찾고 퍼즐 맞추기 하듯이 다 하나하나 예. 양집하라고 바람 잘 통하고. 심정은 가지만 물증을 찾으려면 쉬지 않고 발품을 팔아야 한다. 요런데 산속에도 보면 이렇게 꽃이 피어 있잖아요. 이게 삼부주 꽃인데 있는 거 보면 근처에 분명히 벌이 있다는 거거든요. 가을에 피는 야생화 산부추꽃. 경험상 미론이 있는 주변엔 꼭 야생 꿀벌이 있었다. 이렇게 그 벌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벌이 날고 있다고. 여기 보이네. 보이죠? 네. 벌 한두 마리씩 나르네 이게. 저 멀리 까만 벌의 움직임이 목청꾼의 눈엔 보인다. 저쪽으로 나르는 것 같아요. 야생 꿀벌의 몸 길이는 고작 12mm 정도.
벌을 찾았다면 이제는 벌이 날아가는 방향을 파악해야 한다. 저쪽을 뒤져봐야죠. 이게 먹이 사냥하러 가는 건지 벌집으로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아세요? 집으로 갈 때는 그 먹이를 다 이제 물었기 때문에 빨라요. 직선으로 가. 일벌의 나는 속도는 시속 20에서 40km. 눈과 발로 벌의 자취를 쫓는다. 여긴 것 같아. 봤나 봐. 예감이 나쁘지 않다. 오, 괴물이죠. 어디요? 여기 보세요. 저기 가지 이렇게 뻗은 데 밑에. 가지 뻗은 데 밑에 이렇게 구멍이 움푹 파져 있죠. 그 밑에 날라 이렇게 거기에 이제 붙어 다닌 거는 잘 눈감으로 안 보이고. 멀리서는 도저히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다. 체력도 좋아요. 벌도 많네. A급이에요. 뭐를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나무 굵기. 나무 사이의 꿀, 목청이 있는 곳까지는 10m. 이제부터가 더 난관이다. 안전하게 하려면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해서 삼각으로 다이 하나 짜면 안전하기는 한데 그렇게 합시다. 야생 꿀벌을 힘들게 찾아서 목청이 있는 장소까지 다다르면 그때부터는 더 까다롭고 위험한 작업이 시작된다. 수량이 적어 성취감이 큰 만큼 다른 어떤 채취보다 공을 들여야 하는 작업이다. 아슬아슬한 나무 타기도 마다할 수 없는 일이다. 공중이 곧 작업장이다. 아주 이제 높은 나무는 이렇게 이제 해야만이 순조롭게 작업을 해요. 목청 채취는 매우 까다롭고 세심한 작업이다. 10m 나무 위 간벌한 나무로 공중의 발판을 만드는 데만 꼬박 2시간을 보낸다. 채취하시는 거예요? 예. 오후 5시가 돼서야 드디어 사다리에 오른다.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벌들이 요동치기 시작한다. 다리도 후들거린다. 죽은 나무가 부러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에도 최상급 목청이 손상되지 않도록 톱질 한 번 함부로 하지 않는다. 앞으로 1시간이나 작업해야 될 것 같은데요. 톱질을 하는 긴 시간 동안 밤은 지체 없이 찾아왔다. 여시는 거예요? 네. 됐어요. 아, 이거 열면 벌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안 위험해요? 그러니까요. 보호장구를 했잖아요. 벌들은 살만 공격을 해요. 살만. 드디어 베일에 쌓인 목청이 모습을 드러낸다. 나무 틈새에서 자연의 기운을 받고 수년째 숙성된 목청이 빈틈없이 차올랐다. 꿀 상태는 어때요? 최상급이에요. 네? 지금 최상급이라고. 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하얗게 도포되어 있잖아요. 윤기가 흐르는 목청은 그 자태만으로도 영양의 보고라 불릴 만하다. 70-80년 묵은 오동나무에서 채취한 목청의 양은 무려 15kg. 꿀 상태가 단단한 걸로 봐서
5년 정도 묵은 꿀이다. 벌집을 꺼낼 때도 집체가 파손되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는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꿀이 투명한 데 비해서 목청꿀은 조청처럼 갈색빛이 난다. 따신 거예요? 예, 이제 이만큼 남겨놓아야 한 3kg, 4kg 남겨놓아야 애들이 이제 겨울을 나니까 먹고 살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만 덮어줘야 돼요. 내년 이제 봄까지 먹어야 애들이. 이쪽에 붙어 있어. 정말 다 따시는 게 아니고요. 예. 좀 아깝잖아요. 그래도 또 이제 다음에 얘들이 또 살이야 우리가 또 이 생활을 하니까 뭐 공동공생을 해야 되니까 이거를 싹 저기 하면 벌이 죽어요. 벌들의 겨울 양식을 남겨두고 진흙을 발라 바람을 막아준 다음 땅으로 내려온다. 목청은 프로폴리스와 토코페롤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산삼에 버금가는 건강식품으로 꼽힌다. 그 희귀성 때문에 가격도 비싼 편이다. 설탕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단맛이 난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깨끗한 자연의 기운을 받은 꿀이라 음식보단 약이다. 좋죠. 수확이 이제 농부의 수확의 기쁨인데. 이 목청 따냈을 때 느낌은 뭐 어떤 것 같아요? 딱 이 맛. 기분이 딱 이 맛. 먹어본 사람만 아는 딱 이 맛. 형님, 벌들한테 고맙습니다. 주고 드셔야 돼요. 오죽하면 맛있는 음식은 모두 꿀맛이라 했을까. 이들의 여정이 고진 감래를 닮았다. 다음 날 모처럼 평지에 발을 딛고 있는 이들이 서둘러 도착한 곳이 있다. 인사차 말벌주라도 좀 드리려고요. 산주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해가지고 수산병 담으시라고 갖고 왔어요. 아이 저희 산에 뭐 말벌이 뭐 많고 하니까 뭐 이렇게 잡아주시니까 저희로서는 감사하죠. 이런 분들 계셔서 또 산행 또 마음껏 다니시고 그러시겠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나눌 게 있어 더 뿌듯하다. 다시 산에 오르기 전에 해둘 일이 있다. 다시 봐도 흐뭇하기만 하다. 달콤한 꿀을 얻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던 과정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피로가 녹아내리는 기분이다. 내일씩 꿀만 쓰시는 거예요? 벌집은 안 쓰시고? 벌집은 저 목충주 같은 거 만들고 있어요. 어이구 무겁다. 목청 10kg을 채취하면 그 속에서 순수 꿀은 대략 5kg 정도가 나온다. 자, 고생들 하셨는데 작년에 담아놓은 그 목청주 한 잔씩 하십시다. 꿀을 내리고 남은 벌집으로는 술을 담근다. 벌집은 그 자체로도 귀한 약재가 된다. 이들에겐 사계절 보약이 따로 필요 없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산을 오를 힘도 생긴다. 이렇게 또 산에 다니시는 또 보람이고 재미있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담궈도 놓고 이제 하다 보면은 또 이것도 한 잔씩 또 하고
또 자랑도 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산에는 점점 더 가을이 무르익고 있다. 어제와는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된다. 오늘은 암벽 산행이다. 절벽의 경사가 7, 80도에 이른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목청보다는 석청이 있을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위 한번 쑥 훑어보고 가려고요. 보기만 해도 아찔한 암벽 타기. 목청이 나무 사이의 꿀이라면 석청은 바위 틈에 있는 천연꿀이다. 위험을 각오하고 따야 하는 석청은 지형이 험한 곳에서만 볼 수 있어서 더 귀한 대접을 받는다. 낙서! 간담이 서늘해진다. 낙엽 진짜 조심해야 돼. 이게 엄청 미끄러요. 바위에 있는 낙엽 밟으면 그냥 미끄러져. 원만하면 낙엽 밟지 마세요. 바닥에 펼쳐진 가을도 이들에겐 위협 요소다. 절벽에선 단 한 발자국 떼는 일도 수십 가지 생각이 들게 한다. 그런 데 있잖아요. 어디요? 틈 같은 데. 네? 틈. 이제 저런 데 같은 데는 이제 들어간 거래요. 아 이런 데가 이제 그 안에 공간이 있으면은. 이런 저런 바위 틈에 틈새. 안에는 공간이 이제 있는데. 겉으론 평범하기만 하다. 벌섭생을 환히 깨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제 생리는 아는데 예. 이제 그 생리를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생리대로 움직이는데 보기가 힘드네요. 다 알고 있어도. 예. 예. 벌의 세계는 알수록 신비롭다. 한 발 한 발 안간힘을 쓰며 절벽을 오르는 이때 피할 새도 없이 돌덩이가 떨어진다. 조심해서 가시오. 돌 굴러. 산행하면서 서로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가 있나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 낙석 위치를 피해서 가야 돼요.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가면 저런 낙석에 머리나 똑같이 맞으면 이런 암벽에서는 진짜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다고. 마음을 놓으면 곧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수직절벽. 그런데 갑자기 걸음을 멈춰섰다. 맞아요. 일벌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 맞아. 여기 봐요. 여기. 입구가 좁고 어두운 바위 틈. 경비병 벌들이 보이는 걸로 봐서 석청일 가능성이 크다. 석청은 목청보다 더 희귀하다. 과연 석청의 상태는 어떠할까? 개체 수도 좋고 군사가 많네. 그런 거 하나 보시면 어때요? 그동안 산 탔던 게 다 이제 쉽게 나가는 그 힘든 게. 예. 석청은 나무처럼 보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철에 동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해 채취하지 못하면 금방 사라져버린다. 바위 너머의 또 다른 세상. 단 1kg 구하기도 어렵다는 석청은 히말라야 고산족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땄던 전통 약재다. 지금으로 봐서는 최상급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자연의 꿀, 바위 틈의 석청.
깊은 산속이라 별다른 장비도 없이 오직 사람의 인력으로만 채취가 가능하다. 이게 석청입니다. 자연산 석청은 박테리아균도 금방 소멸시킬 만큼 우수한 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여기는 이제 매년 먹다가 남은 것들이고 요거는 이제 뭐 올해라든가 이렇게 체험 꿀도 자연적으로 오래 묵은 꿀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글쎄 일단은 뭐 한 5, 6년 이상은 되지 않았나 봐요. 방부제가 따로 없어도 냉장 보관을 하지 않고 실온에 두고 먹을 수 있다. 꿀을 묻어가지고 4, 5kg. 천연 벌꿀의 맛과 향은 더욱 깊고 풍부하다. 이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 야, 네 말해봐. 한살 두고. 진짜 꿀맛을 평생 모르는 이가 더욱 많다. 그지? 완전히 틀리죠? 예? 타고 나가면 내려갈 때는 가방이 더 가벼운 기분이겠어요. 그럼요. 네, 발걸음도 가볍고 네. 가방도 가볍고. 여기서 뛰면 내려갈 것 같아. 처음과 똑같을 순 없겠지만 최대한 비슷하게 돌려놓는 것이 산의 빚진 자들의 예의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목청이나 석청 벌을 잡으러 다니고 꿀을 따라 다닐 때 그걸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직접 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대신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보람입니다. I hear things are going well for you. You're out there having a blast. But if it's somehow not ringing true, know that I still want you back. Home, won't you come home? Back to the place where you belong. I need you home, so we're not alone. No one remembers who was wrong. I don't care where you've gone, just come. 너무 발전을 피디님 한번 맛보세요. 감사합니다. 오직은 아니. 그 망을 벗어야 되겠네. 오, 굉장히 다네요.